가장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리사 2라운드 탈락죠. 아니 2라운드 잘렸다? 네, 지금 또 8, 9, 10화가 공개가 됐죠. 저는 사실 1, 2, 3, 4 빼고 안 보고 있어요. 아 안 보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결승이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좀 같이 보려고. 몰아서. 네. 왜냐하면 제가 나간 것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훤히 알지만 그 뒤는 조금 이렇게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약간. 네, 좀 저도 이제 좀 감질나는 건 참을 수 없으니. 저도 사실 승우 아빠 나올 때까지만 보려고 했는데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난 진짜 기대를 진짜 1도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재미있겠다라고 느꼈지만 편집이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로. 아니 이거는 연출이나 뭐 편집이 기가 막히던데 완전히. 그죠. 지금도 이제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와 이거를 이렇게 편집할 줄은 몰랐네 이런 내용들이 저희는 진행하면서 되게 루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되게 박진감이 넘치잖아요. 방송 나오면 재미없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텐션이 떨어지는데 이랬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정말 가감없이 다 날려버리시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와 진짜 야 이거는 거의 어떻게 음식을 주제로 한 방송 중에는 정말 탑 클래스다. 스케일도 많이 다르죠. 스케일도 다르고 사실 저는 그 본업을 하는 모습이 멋있어. 딱 그 자신감 넘치는 그 말투. 네. 그리고 승빠님이 특유의 그 딕션이 있어요. 짧게 탁탁 치는 딕션. 그런가요? 네, 뭐 알아요. 이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백종원 선생님 딱 오셨을 때. 아니 저 그것 때문에 네. 저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왜? 그 백종원 선생님 무시하는 거 아니요. 아니, 저 근데 그때 전혀 어떤 그런 거 아니었어, 상황이었냐면은 진짜. 어떤 전혀 그런 거 상황이었냐면 일단은 머리가 되게 하얀 상태였고 처음 미션 할 때 100분이었잖아요. 네. 제가 98분을 썼거든요. 2분 남았습니다 할 이거 때 이 종을 그럼 98분까지 훔친 거라서 제가 진짜 딱 100분에 맞춰가지고 레시피를 짠 거라 그 레시피 자체가 조리하는 데만 90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네. 그래가지고 진짜 뭐 하나 이제 잘못 쓰면은 저는 음식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중간에 뭐 갑자기 약간 발가락 사이 근지러워서 그죠. 양말 벗고 발가락 한번 긁었으면 그러면 약간 불안한 상태. 늦었네요. 네, 제가 그 전에 연습을 좀 할 때도 거의 100분 꽉 차게 나와가지고 이건 진짜 현장에서 약간 집중 안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상태였는데 궁금하다. 그러면은 연습할 시간이 어느 정도요? 첫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열을 주셨어요. 나오고 한 열흘 시그니처 요리. 정도를. 왜냐하면 거기 각자 자기의 요리들을 가져갔잖아요. 그런 100분, 준비물들. 100분을 주겠다. 100분 얘기는 그건 안 몰랐어요. 하고. 근데 대단하네. 첫 요리만 그렇게 주셨고요. 나머지는 영상이 나간 대로예요. 두 번째 라운드에 그 냉장고 앞에서 재료 보고 이러는 거 있죠. 그건 다 현장에서 한 거예요. 그 완전 현장. 네, 완전 현장.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자신의 시그니처 요리를 하라만 이제 열흘 정도 시간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럼 뭐 연습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잘하는 정도는 그 방송에 나올 만한 걸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이제 현장에서 즉석에서 하면 너무 좀 날림 요리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손에 맞는 걸 써야 되잖아요. 네네. 각자 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맞아요. 구비된 것들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또 엄청 까다로웠어요. 재료가 사전에 준비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현장에서 폐기 처리했어요. 못 쓰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용유를 샀는데 식용유가 이렇게 따져 있어. 그러면 이거 버렸어요. 미리 사왔는데 완전하게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것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럼 미리 뭔가를 하지 않은. 그죠. 예를 들어서 소금통을 미리 담아서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뭐 맛소금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쓰던 시간장 이런 거를 식용물. 그 간장통에다 넣고 담아오거나 그런 거가 전혀 안 되고 그냥 마트에서 팔고 있는 완제품 그대로 포장이 전혀 가져와서? 뜯겨지지 않은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치, 안 그러면은 뭐 미리 집에서 명장들이 막 뭔가 세팅해 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사전 준비할 수 없었어요. 뭐 말린 표고를 불려온다든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약간 그런 식으로 통제를 좀 한 게 있어가지고. 아니 이걸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수박도 사실은 그 시간 안에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어떤 과학적 원리로 해낸 거네요. 요리 과학이니까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요리 과학이다. 어쨌든 이렇게 흑백 요리사로 이렇게 인기를 얻고 계신 우리 승우 아빠님 모시고 궤도의 과학 속으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속으로 맞죠? 과학이 그냥 없어요. 흑백 요리사 질문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그냥 궤도 속으로 해요. 사실. 일단은 네. 굉장히 과학적인 설계로 요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와 진공기로 단맛을 이끌어내셨고요. 근데 이게 제가 거기에서 쓴 장비들은 다 시간 단축용이었어요.
그리고 진공기에다가 넣으면은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때 한 거는 이제 진공기 안에다가 바닐라 시럽으로 이제 응축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그거를 쓰면 두 가지가 좋은데 그냥 재워두면은 거의 한 10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진공으로 하면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냥 힘으로 빨아들이는 거니까. 막 찍어 눌러서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너 들어가라. 어. 이런 느낌으로 쭉 빨아가지고 넣으면서 더 좋은 거는 그 수박 조직이 압축이 되면서 색깔이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잘랐을 때는 분명히 이제 허연색이었는데 딱 봐도 맛없는 수박. 네, 그거 진공을 딱 하면 참치회처럼 빨개져요. 자, 이거는 원래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기법으로 쓰냐면은 이 방식은- 파인 다이닝 할 때는 그거를 바닐라 시럽보다 어. 간장이랑 같이 쯔유 같은 식으로 단간장을 만들어서 수박이랑 같이 하면은요 참치처럼 돼요.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와사비만 살짝 얹어주면은 빨간색인데 쯔케로 한 것처럼 약간 검붉은 간장의 맛이 들어가면서 네. 조직도 비슷해지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페이크 사시미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네,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는 많이 썼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써본 적이 없는 거군요. 요건 약간 그 디저트 같은 느낌으로. 왜냐면 저는 샐러드를 하나 하고 제가 만든 게 2개인데 하나는 이제 메인 요리인 닭고기 요리였고 그렇죠. 요거 전에 먹을 수 있는 에피타이저로 하려는 걸로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써봤죠. 얘는 수박 좀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먹혔습니다. 그죠? 수박을 고른 것 자체를 이건 실수다라고 봤을 텐데 네. 또 이제 계속 최현석 셰프님 나오셔갖고 네네. 재료가 사실 요리 전부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서 수박을 고른 것 자체가 네. 야 이거는 문제가 문제가 있을 텐데라고 했으나 놀랍게도 수박 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만화책을 많이 봤는데요. 요리 만화책. 거기 그런 내용도 있어요. 좋은 재료를 쓰는 건 기본이다. 그 좋지 않은 재료로도 괜찮은 음식을 만들어야 요리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대사가 만화책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요거 되게 도전적이다. 그럼 일부러 네. 안 좋은 식재료를 고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일부러 수박을 고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수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박을 되게 좋아하고 남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그러면 보통은 뭐 제육볶음, 돈가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수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박을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무조건 시그니처라면 수박을 하겠다. 왜냐하면 1라운드 음식이 시그니처 나의 시그니처 였기 때문에 저는 수박 끌고 가야겠다. 야 어쨌든 그때도 뒤에서 딱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백종원 우리 선생님 감동시키고 바로 합격 고. 저는 근데 진짜 쫄렸어요. 80명에서 20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흑수저 80분으로 오신 분 중에 절반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80에서 20명 안에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좀 빡셌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사가 올 때까지 저는 그리고 98분 거의 다 썼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그때 보류도 많이 나온 상태였고 지금 거의 다 차가는 상황이었고 그 20명이 백종원 선생님이 좀 그래도 합격을 좀 빨리 시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운이 어느 정도 있었죠. 저는 이쪽이 더 많았어요. 합격이 그럼 백종원 선생님 쪽이 맞아요. 합격이 많았다기보다는 보류가 많이 없었어요. 특별 요리사가 좋은 게 뭐냐면은 배가 너무 고파요. 보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저희도 배고팠어요. 저거 한 입만 먹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이 생각을 거기 있는 셰프님들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끊고 정리라는 과정 있잖아요. 남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때 진짜 셰프들이 우르르 다 위에서 보다가 내려와서 먹어보자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못 먹게. 바로 이제 제작분들 오셔가지고 안 된다. 각자 위치로 들어가 주세요. 시식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이거 뭐 뭔가 보완적인 그런 이유. 음식은 심사위원분들밖에 못 드셨어요. 끝날 때까지. 일리 있다. 왜냐면은 내가 그걸 먹어봐서 그 맛을 혹시나 미믹할 수 있잖아요. 리뷰를 할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보완을 다 했다. 실제로 제 대결 상대였던 최강록님의 무조림. 저는 요리 과정 하나도 못 봤거든요. 아니 너무 강력해 근데 딱 카트에 누구 들어갈 때 처음 봤어요. 근데 위에 뭔가 이렇게 소스가 덮여져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끝나면 저거 한 입 먹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맛을 끝날 때까지 영영 못 봤죠.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앞에 백종원 선생님하고 안성재 셰프님하고 가리고 있잖아요 눈을. 그죠. 그때를 틈타서. 그때는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입만 뻥끗해도 이제 약간 좀 부정으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그러네.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소리도 안 내고. 네, 그냥 조용히. 그리고 그게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두 분이 심사하시는
그 뒤에 까만색으로 이제 창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 다 카메라 20대 넘게 있었어요. 그치. 근데 액체 질소 나왔을 때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액체 네, 질소. 영하 196도. 실제로 제가 1라운드에서 액화질소를 많이 갖다 썼잖아요. 그 다음 2라운드 할 때 이게 방송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쓰셨어요. 1라운드 때는 쓰는 사람 저밖에 없었는데 준비해 와서. 네, 2라운드 때는 다른 분들도 꽤 쓰셨어요. 야 액화질소 갖고 되는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2라운드까지 쓰게 된 이유는 1라운드 때 그 액화질소를 100리터를 제가 시켜놔가지고 너무 많아서 재고 처리가 안 돼서 그냥 다 써야겠다 이래가지고 액화질소가 사실 이 질소 자체는 싼데 보관하는 통이 굉장히 비쌉니다. 통이 그 대여하는 통이 게 엄청 비싸거든요. 비싸요. 네, 한 달 빌리는데 돈을 꽤 써서 한 달 빌리셨구나. 네, 이거 남은 김에 그냥 갖다 써야겠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어떻게 약간 그 연구실을 옮겨왔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주문해가지고 재고 처리했다. 써야겠다. 근데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조리법은 너무 과학적이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경연을 하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조금 안전한 메뉴들이 많았을 텐데 왜냐면 워낙에 맛있게 잘하니까. 네네. 근데 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확실히 난이도 높은 요리를 했을까? 이 메뉴를 왜 골랐을까? 사실 메뉴를 짜는 과정 중에서 제일 신경 썼던 거는 뭐 심사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나를 섭외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였어요. 분명히 100명의 요리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각양각색의 분들이 나오세요. 맞아요. 방송적으로 많이 꾸며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하. 분량적 확보라고나 해야 될까? 제가 원래 올리던 컨텐츠가 요리로 실험을 많이 하고 원래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많이 하니까 아하. 이런 거를 기대하고 그래도 섭외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100명의 요리를 하다 보면 한두 개는 겹칩니다. 겹치는 메뉴가 있을 수밖에 무조건 없어요. 무조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이 되게 그 편집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고기를 구운 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기를 구운 분.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점만 구운 분. 네. 이런 분은 분량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거기 대회장이 되게 넓었고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저쪽 끝은 보이지도 않아요. 흑백 요리사가 공개가 되고서 네. 요즘 인터넷에 또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그 문장 익힘의 정도가 아하. 요 익힘의 정도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은 되게 밈처럼 됐지만 실제로 요리를 하신 분들은 네. 이거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아 진짜로? 저는 그 요리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야채는 익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익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익힘을 지나가면은 교수님들이 예전에 어떤 과격한 표현을 하셨냐면 이유식이냐고 하고 놀리셨어요. 이유식. 네. 너는 뭐 음식을 만들 때마다 이유식을 만드냐 약간 이런 조롱 섞인 걸로 되게 놀리셨어요. 특히나 채소에 대한 익힘 정도는 네. 그 조리학교에서부터 되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채소가 가지고 있는 단단함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살리되 네. 그렇다고 이제 너무 덜 익어서 날건 느낌은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덜 익히면 좀 질겅질겅하고 치아가 잘 안 들어가는데요. 딱 익히면은 치아가 쫙 들어가면 딱 아삭한 느낌이 아삭아삭하죠. 살짝 나요. 맞아. 기름에 또 네. 잘. 그러면서 이제 풋내가 안 나고 아하. 그런 정도로 익히는 게 이제 그 안성준 셰프님이 얘기하신 익힘의 퍼펙트한 익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요리마다 들어가는 속도가 좀 다르겠네요. 다 다르죠. 채소마다.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많은 파인 다이닝에서는 요 익힘 정도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주로 이제 수비드라고 하는 거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걸 쓰는 이유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요리하기 위해서인데 네. 채소 같은 경우에도 뭐 감자는 뭐 80몇 도에서 몇 분간 익히는 게 가장 정도가 좋고 매뉴얼화되는 게 있군요. 네,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또 광기 있게 실험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이 요리사들도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감자를 88도에서 뭐 60분을 조리하니까 이런 식감이 나왔다. 뭐 45분을 조리하니까 약간은 뭐 서걱서걱하다. 뭐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되게 기록하고 나오는 이런 커뮤니티들이 또 있거든요. 과학 커뮤니티가 완전 있는 것처럼. 수학이네요, 수학.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또 이제 셰프들끼리 또 공유를 하고 이러면서 그 완벽한 익힘 정도의 맞추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타이밍을 딱 맞춰야지 정확하게 익힘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게 안 되면 이제 더 익거나 덜 익은 사실 뭐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고 해도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감으로. 그냥 이 정도 하면 됐겠다 싶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천재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천재들은 몇 안 되잖아요. 근데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 정도로 요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공식을 만들어둬야 된다. 아하, 어느 정도의 네. 그 수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천재가 아니더라도 아하.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누군가는 공식을 만들어 둔다면 완벽에 가까운 요리라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게 일반적인 레시피에는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리란 게 똑같은 레시피랑 똑같은 재료를 주고 해도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와요. 아예 맛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수치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하려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분자 요리 시작이었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 네. 그냥 이렇게 딱 계량해서 정확하게 해서 요 온도에서 타이머 맞춰가지고 딱 이러면 정확하게. 요리 실력이 5년 된 사람이 20년 된 사람과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이건 요리적으로는 되게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아닌가.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로 시작한 게 이제 분자 요리 같은 거죠. 그렇군요. 이 현장에서 이거는 내가 너무 먹고 싶었다. 근데 이거 못 먹었다. 너무 맛있다. 일단은 뭐 무조림이 일단은 넘버원이었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거에 패배란 거니까 저는 너무 먹어보고 싶었죠. 그거를 제외하고 하나를 고르자면은 그 미소 곰탕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만한데. 네. 우리 한식대첩. 그죠. 우리 선생님. 그게 약간 좀 압축의 미학이 아닌가. 여기. 함축되어 있으면서 플레이팅 자체도 너무 심플하잖아요. 사실 심플하게 요리를 한다는 게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미슐랭 받는 셰프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덜어냄의 미학을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하기는 어려워요. 덜어내게 되면은 정말 갈수록 더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요소에 들어가는 임팩트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맛있는 맛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요리사 입장에서. 조금 더 재료를 많이 넣어서 복합적이고 깊은 맛을 내고 싶어 하고 이런데 그거를 되게 몇 가지로 제한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맛을 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내공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어렵죠. 저는 사실은 급식대가 선생님이 너무 정이 가요. 급식대가님께서 너무 정이 가. 현장에서 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요리를 엄청 빨리 끝내셨어요. 진짜. 네. 그래서 다들 걱정했어요. 진짜로 제한 시간에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쓰시고 그냥 미리 만드시고 나머지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뭔가. 왜냐하면 상대는 계속 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야? 그럼 예선 때 말고 네. 1대1? 그래서 다들 뭐지? 떨어지시는 거 아닌가? 근데 심사평에서 요리가 만들어지고 식는 과정 중에 맛이 안으로 다시 배어 들어가가지고 더 맛있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말로. 그 얘기를 듣고 셰프들이 나는 진짜 요알못이다. 급식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퍼가는 거잖아요. 지금 소름 돋는다 진짜. 그죠? 거기서 다들 우리는 그냥 요알못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계산을 하고 만드신 거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다들 진짜 대가네요. 네, 다들 우리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에 넣는 타이밍. 때를 계산한 거야. 그죠? 그게 항상 하오시던 노하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맛있는 상태로 딱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할 수밖에 없었군요. 네, 그거를 딱 해놔서 그게 또 이제 조림류다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 블라인드 심사인 거를 거기 가 있는 모든 셰프가 그날 입장하고 알았어요. 입장해서 스테이션 세팅 다 하고 경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오늘은 블라인드 심사입니다. 딱 나와가지고 셰프들이 진짜 현장에서 멘붕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요리 과정이나 비주얼적인 것도 당연히 심사의 요소겠지? 왜냐면 시각적인 것도 맛을 만듭니다. 아니, 요리사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일날 아침에 바로 이제 요리 시연하기 한 10분 전인가에 오늘 심사는 블라인드입니다가 딱 정해지니까 그 사이에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가야지. 그걸로 일주일 넘게 다 준비를 연습을 했으니까. 해오고 타임을 재고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정말 후각과 미각만을 자극하는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미 바꿀 수 없었다. 그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날 그 얘기 듣고 멘붕 온 셰프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런데도 플레이팅 예쁘게 하셨네요. 왜냐하면 그 플레이팅조차도 연습이었으니까. 거기까지 이미 연습을 했으니까. 그죠. 요거까지 합쳐진 시간이 나의 음식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에서 이제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승우 아빠님이 이제 나는 요리사가 아니다, 유튜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방송에는 유튜버로 임했습니까? 요리사로 임했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이었을지. 저는
80%는 약간 크리에이터 느낌?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예전에 요리를 했던 스킬을 그냥 갖다 끌어 쓰는 정도? 아, 그럼 거의 유튜버를 메인으로 나가신 거네, 어떻게 보면. 그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뭔가 방송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리고 100명을 모으는 거였잖아요. 네. 요리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뭐 입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보다도 그냥 나가서 1인분을 하자라는 마음이 조금 더 컸어요, 사실. 그냥 내가 남들은 보여주기 어려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은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 목적을 좀 달성을 하신 거겠네요. 저는 이제 방송 나온 걸 보고 그래도 많이 써주셨구나. 아니 근데 저는 또 네. 팀전까지 갔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팀전이요. 왜냐면은 팀전에서 굉장히 유리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나온 거 중에 유리했던 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고편에 편의점 미션 나오죠. 네네네, 맞아. 아, 저 그런 거 맞아. 저 그런 거 좋아하죠. 편의점 털어갖고 이걸로 창의적인 요리 만드는 거. 네. 그러니까 김풍 작가님하고 승우 아빠님 이 두 분이 네. 굉장히 유리하지 않았을까. 뭐 김풍 형님 날아다니시죠, 그런 미션은. 김풍 네. 작가님 그럼 신났을 거예요, 진짜.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추가 질문인데 뭘 만드셨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도 그 미션을 보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칼국수 같은 면 가져와가지고 땅콩 버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선 코너 가면은 방울토마토 요새 그 샐러드 같은 거에 넣어서 팔거든요. 그리고 수비드 닭가슴살이 아마 요새는 편의점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그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닭 소스 이런 게 좀 있을 거거든요.担担麺? 불닭 그런 약간 땅콩에다가 매콤하게? 좀 걸쭉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울토마토 같은 거 고명 이렇게 해가지고 오, 맛있겠다. 고기랑 같이 해서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거기서 맛만 조금 잘 조합하면 이거 불닭이야 뭐야? 네, 그런 거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장비에 굉장히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게 수천만 원의 장비. 그 사실 좀 이게 설명을 정확히 드릴 게 있어요. 이거 미리 사신 겁니까? 이 흑백 요리사 때문에? 아니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원래 거. 유튜브 때문에 다 사드린 거예요. 아. 옛날 영상들 보시면 다 어디선가 쓰던 애들인데 이게 또 그리고 또 오해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다른 참가자분이 저거 장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아, 그 문장이 들어갔어요. 그죠? 네. 사실 2천만 원 정도 안 해요. 저는 10년 전에 샀어요. 파코제시랑 기계. 그럼 비쌀 것 같은데? 제가 10년 전에 샀을 때는 그게 10년 200만 원이었어요. 10년 전에 200만 원. 지금은 그게 1,400만 원이에요. 국내에 이제 수입하는 업체가 없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비싸진 거구나. 네, 정식 수입 업체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비싸진 건데 왜냐면은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해도 비싸지면 한 400, 500 정도 될 수 있는데 왜냐면 10년 전이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물량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구나. 그런 거라서 그래서 수천만 얘기 나온 거군요. 네, 그때 샀을 땐 그냥 200만 원 주고 산 건데 그게 이제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라운드 비싸다 때 했어. 그런 장비들을 썼던 이유는 그 1라운드랑 똑같은데요. 시간을 줄이려고. 2라운드 음식이 70분이었거든요. 70분 만에 아이스크림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못 만들어요. 그 시간 동안 안 얼죠. 그래서 빨리 얼려야 되기 때문에 액화질소를 쓴 거고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빨리 얼리면 맞아, 부드럽게 안 되잖아.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의 핵심은 그치. 공기를 집어 넣으면서 맞아. 얼리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이스크림이 절반 이상이 공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처닝이라는 이걸 섞으면서 얼리는 과정을 같이 해야 이게 핵심이죠, 사실. 네, 공기. 예. 근데 그걸 하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질소로 빨리 얼리면 그 우유를 냉동실에 얼린 거랑 똑같아요. 서걱서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 그 얘기한 그 파코제시란 기계로 돌려주면 공기를 강제적으로 주입시켜요. 웬만한 요리는 이거는 진짜 꿀팁이다. 제가 되게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면 요리 쉽게 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면 요리? 네. 좋아요. 특히 이제 파스타 같은 거. 파스타를 맛있게 하는 건 네. 면을 끓일 때요. 소금 대신에 맛소금을 넣으면 돼요. 맛소금 물에다가 파스타를 삶잖아요. 양은? 맛소금 양은? 그 물을 드셔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정도로 맞추면 돼요. 파스타를 끓이기 전에 맛소금을 좀 섞어요. 먹어. 내가 좋아하는 짜기가 나오면 돼. 짭짤한. 끓기 전에. 끓면서 혀가 되니까. 아하. 약간 좀 미지근해졌을 때 한번 드셔보셔서 난 요 정도면은 짭짤하다. 그거에다가 면을 삶으세요. 왜냐면 파스타는 면을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면이 간이 배는군요. 약간. 소스가 망해도 맛있어져요. 아, 진짜로? 네. 맛소금을 삶으면 미친 맛이 나요. 진짜로? 네. 이거 안 해봤다. 면을 맛소금에다 살리세요. 진짜로. 제가 이거 테스트도 해보고 진짜 면을 제가 영상으로도 맛소금에다가? 올렸거든요. 훌륭합니다. 진짜로. 어쨌거나 이 미식 프로긴 했지만 네. 경연입니다. 경연. 네, 서바이벌. 경연이죠. 최강 셰프님을 지목을 했습니다. 예.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고르고 싶었던 셰프는 딱 3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머릿속에?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셰프님들이 호명되는 순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호명된 최연석 셰프님. 최연석 셰프님이었어요.
근데 일단 짝이 맺어지면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최현석 셰프님과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 나오세요 했을 때 한 3분 정도가 나가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1, 2, 3 분이 뭔가 화면 구성적으로나 하고 있는 비주얼. 요리나 이런 게 매칭이 됐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비집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2번째인가 3번째로 나온 분이 이제 오세득 셰프님이었는데 오세득 셰프님도 제 타겟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최현석 셰프님도 그렇고 오세득 셰프님도 그렇고 사석에서 다 뵀던 분들이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오세득 셰프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겹치냐면 오세득 셰프님도 장비를 되게 좋아하세요. 새로운 거 도입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약간 조금 결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세득 셰프님도 한번 하면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오세득 셰프님 할 때 나간 분들이 그때 그 히든 천재님이었는데 거기도 사제지간이에요. 아 진짜. 네. 실제로 대결할 때도 되게 그 오세득 셰프님이 계속 앞에서 견제를 엄청 넣으셨어요. 야, 너 뭐 요리 잘 되고 있냐? 약간 좀 뭔가 그 약간. 입딜. 근데 이제 또 그런 걸 너무 집어넣다 보면은 또 극중 긴장감의 요소란 것들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의 분위기랑 조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분이 최강록 셰프님이었는데 사실 최강록 셰프님도 저랑 만찢남님이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왜 하고 싶은지 이유를 얘기해라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예전부터 뭐 마시코도 많이 보고 유튜브에 올리는 컨텐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밈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차용해서 쓰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거 있잖아요. 뭐뭐 유명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뭐를 곁들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약간 좀 비슷한 면이나 곁들인. 저도 예전부터 계속 만화책 이런 거 요리 만화책 되게 많이 보고 거기서 좀 얻는 지식들도 많이 있었고 뭔가 요리에 대해서 다가가는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은 닮아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우승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충분한 요소들이 다 있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도 승우 아빠가 자기랑 요리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진검승부가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골라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당첨이 된 거죠. 운 좋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강록 셰프님을 지목을 했고 유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야,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 나가셨던 분들은 흑수저 분들은 흑수저 대기실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여기가 아니면 이런 분들하고 붙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커리어상으로 밀리는 거 맞고 여기 아니면 이렇게 맞붙을 수 있는 기회 없는 거 맞고 그럴 거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런 분들하고 하고 가겠다. 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진심으로 배수해진 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어려움에 처한 요식업 사장님들의 고민을 또 들어주시고 조언을 좀 해주시는 어재현 식당. 요거를 하게 된 게 계기가 있나요? 어떤 계기 때문에 시작했냐면 사실 저희 매장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실제로 저 이제 나가서 제 거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 먹는 시간에. 그러면서 몇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런 욕심이 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일할 때 제 스승님 밑에서 일할 때 제 레스토랑을 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 거를 열려고 하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열려면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어떻게 알아보는지부터 식재료 납품업체는 어디랑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논 적이 있거든요. 더 열심히 뭔가를 더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야 그러면 나가서 장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뭘 준비했니?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직원이고 나가서 잘 되면 좋지. 그럼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잘 되는 게 오히려 나도 기분이 좋죠. 어차피 나한테 뭔가 많은 것들을 공유한 친구인데.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업계에서 요리를 한 지 경력이 7년 차인데 저도 이제 한 7, 8년쯤 됐을 때 내 거를 열고 싶어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저랑 너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은 진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식당을 열었다가. 이게 식당을 연다는 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자기가 그 7, 8년의 시간 동안 모아온 거를 거의 올인을 하고 막 대출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리사 급여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안 되면은 진짜 너무 안 되면 너무 힘든 길을 가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제가 중간 과정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준비 얼마나 돼 있냐? 메뉴만 딱 준비를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랑 3년 넘게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다 알 줄 알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총대를 매야겠다. 얘네를 상대로 해봐야지. 그래서 저희가 그 파일럿 편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나가서 하고 싶었으면 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게 있어요. 근데 나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많은 재화를 낭비하게 되거든요. 망했을 경우에.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확률을 맞아요. 최대한 좀 없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대박납니다. 그럼 제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것들은 알고 있어서 저는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방법은 알고 있다. 그죠. 이거 어디로 가면은 이제 떨어지는 길인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좀 위험한 길입니다. 이건 너무 좋은 조언이 될 겁니다. 성공하는 법은 저도 몰라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성공은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파인다이닝 개념을 처음으로 알았는데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일종의 셰프로서의 자존심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하냐고. 실제로 그래서 파인다이닝 하시는 분들이 부가 사업을 되게 많이 하세요. 파인다이닝을 유지하려고.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당연히 뭐 홈쇼핑 제품 이런 거 팔고 대중화된 음식 팔고 하시는 분들 외국도 똑같아요. 네, 외국도 미슐링 3스타인데 냉동식품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유지하기 위해서. 이 파인다이닝으로는 일단 돈을 벌 수 없고요. 특히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는데 미국은 그 스타지에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무급으로 일을 하고 일만 배우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돈을 안 주는 게 노동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외국은 별 3개짜리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2주, 3주 동안 일을 그냥 무급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 노동력도 같이 녹여가지고 해야지 매장이 굴러가요. 무료 노동력을 같이.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만만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 이 별 2개, 3개를 받는 곳들은 기업 스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문화 사업을 같이 하는 이런 기업 스폰이 들어가 있어야 그 돈을 계속 거기다가 넣으면서 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별 2개, 3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꾸 서브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햄버거를 파신다거나 피자를 파신다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고든 램지님.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파인다이닝에서 가져가는 게 8%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계속하냐.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는 매장도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원래도 구독자 140만 명의 대형 유튜버셨지만 흑백 요리사 출연 이후 또 관심이 커지셨는데 출연 이후 달라진 점이나 혹은 뭐 출연 소감 이런 게 있습니까?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달라지고 싶지 않기도 하고 흑백 요리사 관련 영상을 올렸던 것도 다 내렸던 게 어차피 저는 이제 요리 일을 손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뭐 영향을 안 받고 싶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소감은 제가 최근에 되게 좋은 건 뭐냐면 백수저 셰프님들하고 흑수저 셰프님들하고 커뮤니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뭐 흑셰프님끼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뭐 회식도 계속 하고. 진짜. 이게 모일 때마다 한 분 매장에서 만나서 매출도 또 올려드리면서. 너무 좋네요 이거. 같이 모여가지고 약간 좀 대관하는 느낌으로 해서. 소속감도 있고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또 볼 수 있고 이런저런 행사에 이제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게 좀 생기게 돼서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흑대 백이라는 구도가 있었어서 서로 더 끈끈하게 뭉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추가적으로 생겨가지고 뭔가 함께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생겼다. 오늘 사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는 얘기를 다 안 해서 여기 와서 보시던 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고 사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영상 공개되기 전에 몇 주 전부터 사전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 쪽에서 말한 거는 이 가이드라인에 준수해서 그죠. 나온 이야기들이고 그런 내용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들 많이 해소가 됐고요. 들어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들어가십시오.